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브릭스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저희 박은주 사장님께서 문진표라는 저희가 갖고 있는 특유한 툴이 있는데 그 문진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걸 오늘 완전히 마스터하시면 나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분들의 건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멋진 건강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박은주 사장님 모시고 문진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또 문진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30분 정각이네요. 박은주 사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미정 사장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 강의로 마스터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문진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은 문진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브릭스에는 사실은 문진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 뉴트리라이트 박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여기 문진을 나는 아직은 많이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테고요. 문진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 컨설팅을 해야 될지 그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아직 다 들어오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소비자분들은 또 그러실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받아봤던 거 그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난 왜 문진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문진으로 서로서로 또 더 소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진의 기초. 그래서 아까 공부를 할 수 있고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것들 말고 기초를 뭐를 어떻게 얘기해 드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문진이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저는 아이 손잡고 병원 갔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고 콧물 나네 이거 언제부터 이 콧물 누래졌어요? 기침은 언제부터 났고 기침 소리 어때요? 여름 밤에 많이 올랐어요? 밥은 잘 먹나? 못 먹어? 아이고 어째 설사는 났어요? 이런 것들 막 물어보셔요. 그게 문진이죠. 물어서 진료를 하는 거. 그런 문진들. 요즘에는 뭐 두피 케어하기 위해서도 문진을 받아보고요. 피부샵에 가서도 문진을 받아보고요. 그렇게 물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진이에요. 그렇게 물으시면 선생님이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3일치 약 지어줄 테니까 가서 먹어보고 와라 이러면 예 이러는데 진짜로 선생님 몇 가지 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청진기로 그냥 이렇게 하시더니 3일치 약 지어준다 그러면 좀 찝찝해요. 그죠? 제대로 이게 지금 진료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감기구나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물어봐 주시는 거는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성 들여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진짜 꼼꼼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요, 며칠 전에 어딜 갔다 와서요. 그날 약간 피곤했는지, 그 다음부터 약간 좀 눈이 새끈해지더니 열이 나더라고요. 이러면서 콧물은 언제부터 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시는가 반면. 글쎄요. 밤에 얘가 기침을 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변은 원래 뭐, 좀 한 번씩 설사해요. 이러고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정보를 안 주시면 소리 잘 들리십니까? 정보를 안 주시면 사실은 그거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질문을 좀 잘하고 그 대답을 좀 이끌어내는 단순히 그분의 건강만이 아니라 방향성을 건강으로도 가질 수 있지만 그분이 정말 니즈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너무너무 소중한 문진이라는 툴이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문진을 할 때 위에 이제 어떤 그 생활 습관, 식습관,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 사실은 지금 현재의 상황만을 물어보시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사실은 그 과거의 흔적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전, 또 예전 10년 전까지도 물어보셔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은 운동을 하시는데 그럼 언제부터 운동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변곡점이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 저 야식을 먹었잖아요. 저 소비자 중에 그런 분 있거든요. 남편의 식습관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부터 바뀌었어요. 또 내지는 제가 임신하고 난 뒤부터 수면이 이렇게 됐어요. 출산하고 난 뒤부터 그렇게 됐어요. 내지는 예전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는요. 좀 규칙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이제 이거는 바디키를 진행을 같이 하면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결과가.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낮에 아이들하고 밥 딱 먹고 아침, 저녁은 그 규칙적으로 먹는 그게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식생활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 일 안 하면서는 먹고 싶을 때 먹어요.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곡점들이 있었을 때를 한번 짚어보시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늘 이렇게 그 어떤 이거 잠을 못 자면 이런 증상이 나와요. 물을 못 먹어서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스터를 못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증상 하나 이 습관 하나 때문에 어떤 그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 1대1 관계가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초래될 수 있고요. 내가 그냥 어깨가 뭉치고 두통이 생기는 게 한 가지 내가 잘못한 그런 원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퍼즐 조각의 피스가 많아지는 느낌으로 질문을 잘 던져드리는 거. 근데 질문을 잘 했는데 그분이 대답을 너무 꼼꼼하게 해주세요. 저는 질문 하나에 진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면 시간 물었는데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잘 대답해 주시는 거는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마음을 오픈을 하신 거일 수도 있고요. 그분 자체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어서 그래서 대답을 잘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좀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고 좀 건성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신뢰가 두터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열심히만 사신 분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내 몸에 물어보지 않고 막 열심히 사시느라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글쎄 이렇게 하고 그 대답을 채워나가시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바디를 같이 측정을 해보면은 인바디에는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몸한테 물어보지 않고 막 열심히 사시잖아요. 몸은 그냥 그저 따라오는 줄 알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어깨에 곰두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저리다.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너무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저랑 만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 사용 설명서, 몸한테 한번 예의를 갖추고 물어봐 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이 화면을 좀 비추면서 목소리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의 인바디를 건강 문진표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질문을 던지는 거를 많이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한 건강 문진표, 오늘 성장 문진표는 꼼꼼하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짚어볼 건데 그걸 놓고 방주 사장이 이걸 묻는구나 해서 막 질문을 받아 적지 않으셔도 돼요. 질문에 대한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노정화 사장님, 서은미 사장님 너무 잘 정리를 해두신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될 거고 오늘은 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면 시간은 어때요? 수면 시간을 묻는구나가 아니라 나는 어떻지? 이러고 본인의 문진표를 스스로 꼼꼼하게 작성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지금부터 화면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문진표 비춰드릴게요. 자, 문진표 보이십니까? 지금 조정해서 문진표가 전체 화면에 잘 보이시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건강 문진표예요. 브릭스에 있는 건강 문진표는 개인 건강, 성인 건강 문진표는 자, 요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다이어트 해독에 관한 문진표도 있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항목이 조금 빠진 게 탈모라든지 그다음에 부모님 과거
그 병력이라든지 그런 정도가 차이가 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 업그레이드 돼 있는 개인 건강 문진표 이렇게 하늘색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여요? 화면 전환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까 해주신다고 하셨어가지고 제가 신경 안 썼는데 화면 안 보이십니까? 전체 화면, 전체, 김소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화면 안 보이십니까? 문진표 하면 모두에게 추천해 주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해야 돼. 이제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건 뭐 굳이 이렇게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안 보이면 답답은 하지만 여러분들 문진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이제 연기하듯이 해볼게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집중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막 하는데 대답이 뭐가 문제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대답이 제가 막 들었던 대답들을 막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계인씨세요. 그렇구나.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자분이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2요? 43이세요? 50대시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어머, 62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2이시라고요? 60 넘으셨어요. 어머,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러면서 만으로는 그러면은 생일 안 지나시니까 60세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했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왜냐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세처럼 보인다. 50세처럼 보인다는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우리 엄마 세대를 봤을 때 우리 엄마가 한 50쯤 됐을 때는 우리 이모들하고 다 이 정도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 하는 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유엔이요.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의 나이는요, 우리 70년생이 130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 한 70 정도로 곱하면 외모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우리 앞 세대들하고 비슷한 나이인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62세면 6, 7, 42. 42세, 40대 초반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친한 사람들한테도 농담을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막 웃으세요. 그러면서 42세 정도, 42, 40대 초반의 건강 상태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잠 잘 주무세요? 그렇구나. 12시 넘어서 주무세요? 아이고, 아침에는 6시 반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를 60세라고 했지만 60세에 고정해서 하는 질문 아닙니다. 그거 눈치채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고3이니까 이렇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구나. 근데 진짜 부지런하시다. 내지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 소비자는 10시에 딱 잔대요. 그래서 진짜 10시에 자요? 애들 재우느라고 같이 싹 불 끄고 잔대. 너무 훌륭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 저는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과거에 대해서 물은 거는 저 나름대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냥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해서 거기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더 늦게 잤어요. 애들 없었을 때는 저는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 싹 다 재워놓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 반 1시쯤 돼가지고 혼자 앉아있다가 나 어떨 때는 3시, 4시 돼서 잔 적도 있어요 하는 저 후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시간에 뭐 하노? 이랬더니 언니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좋아요. 자기만의 시간이 너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피곤해도. 그래서 아이들 보내놓고 낮잠을 좀 자든지 막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자기 전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은 샤워를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샤워를 싹 하고 주무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욕실 청소까지 다 한다. 난 그렇게 딱 해놓고 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수면만 물어봤는데도 그분의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대박이네. 그렇게 안 하면 찝찝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주무신다. 그래서 그 아메 그 우리 에로 씨 그거 그 욕실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그 향기 때문에 기분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수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물어보시면서 예전에는 어땠는지 지금은 어떤지. 근데 이거는 수면에 지금 양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언제 주무시는지. 그래서 질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푹 주무세요? 중간에 안 깨세요? 언제 깨세요? 아, 물 먹었을 때 그럴 땐 한번 깰 수 있지. 그럼 자기 전에 꼭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다가 목말라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난데 여기다가 잠이 맞아. 잠을 잘 자야 돼. 잠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이 왜 안 빠져요 이러니까 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라는 황금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애들 성장 호르몬 나온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은 우리 어른들은 비만도 해결해 지방을 분해하기도 해서 다이어트에 잠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다 갖췄는데 잠을 마음대로 잔다? 그러면은 그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육도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면역력도 키워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은 얼마만큼 자느냐도 중요하고 푹 우리 깊은 시간도 중요한데 시간대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이 왜 그렇게 중요해 그랬더니 그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교대를 하거나 낮밤이 바뀐 사람들은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병을 얻을 수 있는 게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들어보셨죠? 부교감신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교감신경은 낮에 해가 뜨면 막 몸도 이 세포도 다 켜져요. 그래서 활발하고 생기 있게 이제 그거를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은 몸이 다 이게 차분해지고 가라앉으면서 몸이 안정화되면서 이 잠도 깊이 잘 수 있는데 이게 잠을 그렇게 안 자면 이 자율신경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도 키 안 커, 근육도 잘 빠져, 면역력도 안 생겨,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이 진짜 보약이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잠 잘 주무시고 계셔서 이거 첫 번째 키가 너무 좋은데요? 내지는 잠을 못 주무시고 계셔서 아유 이거 진짜 어떻게 좀 안타깝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면 규칙적입니까? 이것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식사는 그래서 잘 하세요? 규칙적이다, 비교적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비교적. 근데 제가요, 이거 규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드시는 걸 규칙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은 인바디 측정을 해보면은 지방도 너무 부족하고 살도 더 쪄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활동하시면서 잘 살아내세요. 너무 날씬해요. 그냥 그 아이돌 같아요, 몸매가.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인데도. 근데 그걸 오랫동안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두 끼 드시는 게 규칙적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 먹으면 역사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점심 저녁을 드시고 나는 아침 점심은 먹는데 저녁은 안 먹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소비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저녁을 예전에는 먹었는데 살 붓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어요. 저희 대체식을 드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더라도 대여섯 시 이전에는 안 먹는다. 이렇게 그 이전에 끝낸다.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그래서 여기 규칙적이다라는 게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먹는다고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적인 거는 또 왜 불규칙적으로 됐는지도 물어보시죠. 제가 이 초반에 시간을 지금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초반에 있는 수면, 물, 이거 배변, 장 이런 것들이 순환이나 면역이나 자율신경계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부분이어서 여기서는 질문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식사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식사는 주로 뭐 점심은 그럼 직장에서 드세요? 그러면 애들 아침에는 먹고 가는 거 그거 이제 조금 드시는 게 아침 식사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에 다시 응대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사는 여기 뒤에 본인의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로 드시는 음식하고도 연관돼서 일로 훌쩍 뛰어넘어서 그래요? 그 규칙적으로 드세요? 그러면 이거 식사 내용은 한번 볼까요? 이러고 넘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항목에서 대답을 좀 잘해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항목에 굉장히 좀 주안점이 있다 싶으면은 연관되는 거에 훌쩍 뛰어넘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물 어느 정도 드세요? 이것도 물어보시면 나 물 많이 먹어 하시는데 차를 많이 드시는 다도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뭐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물 많이 먹어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것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너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물이라 그러면 2리터 그거밖에 몰랐어요. 양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어느 정도 드세요? 뭐 컵으로 나는 몇 컵 먹는다 해서 가늠을 못하니까 그거 드시는 용기가 뭔지 텀블러에 드시는지 컵에 드시는지 그 컵으로 드시면은 한 200은 넘게 드시겠는데 한 번에 꿀꺽 드세요. 그러면 그거를 몇 컵 정도 드세요. 그래서 가늠해 드리면 돼요. 그래서 한 700 정도는 드시겠네. 예를 들면 700에서 1리터는 드시네.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 지금 꼼꼼하게 적지 못하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거는 받은 건데 이렇게 다 적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적으시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물이요. 그 아시죠? 70%가 물이고 그중에 90%가 혈액이라는 거. 그래서 물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 만나면요 묻거든요. 물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거에 건강에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물을 먹는데 무조건 아무 물이나 2리터 먹으면은 그게 뭐 충족이 되는 걸까요? 물의 종류에도 그게 그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여기 어떤 물 드세요? 이런 걸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생수를 드신다 그러면은 어디 코스트코 아니면은 뭐 배달시켜서 드시는지 아니면 편리하게 그냥 조금씩 드시는지 그다음에 직장에 나와서는 생수를 드시고 밖에서는 드시는데 집에 와서는 뭐 그 차를 드시는지 정수기로 드시는지 정수기 브랜드는 어떤 건지 정수기 그러면은 브랜드 뭐예요? 이스프링 그쵸? 근데 이렇게 좋은 물을 왜 700밖에 안 드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은 다시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물 어떤 물 드시는지 자세히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물이라는 게 다 물이 아니다. 차랑 다르다. 이런 거. 그다음에 물이 2리터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루에 소모되는 우리 생화학적인 공작을 돌리면서 소모되는 게 물이 2리터인데 그걸 안 드셨을 때는 만성 탈수에 걸려서 이 밑에 증상들이 이거하고 관련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죠. 그래서 0.04를 곱해보자. 2리터라는 것도 그냥 한 그저 50kg 정도 되면 2리터 먹어도 되는데 내가 60kg야. 그러면 2리터 더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포도 많아지고 혈액의 길이도 혈관의 길이도 길어지고 근육의 양도 많아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더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에 부연 설명하실 수 있는 것들 좀 해주시면서 물 문진표도 얘기해 주시면서 재흡수 얘기 그런 거 해주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꼼꼼하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배변 습관은 그럼 물을 이렇게 안 드시면 변 보시기 괜찮으세요? 항상 위에 거하고 연결해서 물어보시면 되죠. 물을 잘 드시니까 변은 괜찮으시겠다. 어떠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좀 연결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물은 잘 안 먹는데 소변은 많이 놓여요. 이렇게. 10번 놓여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물은 잘 안 먹는데 대변이 예를 들면은 괜찮아요. 이런. 저 같은 경우에도 물 안 드시는데 변비 없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성 있게 물어보시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 때문에 삐끗해서 탈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연관을 시켜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배변 색깔 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글쎄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맵고 붉은 거를 많이 먹으면 변이 좀 진해지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 색깔을 좀 관찰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분도 보는 거예요. 그냥 변 보고 그냥 쓱 나오는지. 그다음에 변은 언제 보시는지. 잔변감이나 잔여감은 있으신지. 그런 거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냄새, 횟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 물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변을 보는 것도 변비는 아닐 수 있어요. 설사도 변비인 거 아시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변비인 분들이 사실은 밑에 방귀 냄새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분을 잘 못 드신다거나 건조한 장 같은 경우에는 방귀도 잘 끼고 그다음에 변도 좀 나쁠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얘기하다가 방귀를 트시는, 그러니까 소리로 튼 건 아니지만 내가 방귀 습관이 어떻다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완전 뿡뿡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귀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조금 이거는 뭐 이거 이렇게 오버센스 할 필요는 없지만 갑자기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지잖아요. 그러면 대장암도 살짝 그 대장암의 그 증상, 그 전조 증상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방귀 냄새로도 그게 이제 알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귀 냄새 나는 거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지 아빠랑 애들은 그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한 가족이라도 똑같은 밥상을 차린다고 해서 똑같은 영양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빠하고 아이들은 먹는 게 자극적인 걸 먹고 나는 나물 무치면 항상 내가 다 먹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의 어떤 문진표를 받아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연관성을 찾고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쌓일 때 해소법에 대해서 묻는데 스트레스 쌓일 때 해소법 먹는다, 운동한다 이렇게 묻는 거 아니죠. 스트레스 받죠. 어떨 때 스트레스 받으세요? 스트레스의 종류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분은 예를 들면 뭐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다, 자기 건강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뭐 시댁의 문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의 원인을 좀 들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은 먹는다, 운동한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에 없는 기타도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꼼꼼하게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해소법을 적어 놓으면은 그분한테 다음 약속을 잡을 때 되게 좋아요.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면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스피닝 하는 거 경험해보러 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로 뭐 휴식을 좋아한다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로 프로포즈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러면은 우리 그거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마음이 동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조금 이용하거든요. 차 마시는 거 좋아한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는 것도 어떤 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내가 쏜다 이러면은 뭐 그 다음에 약속이 또 재미있게 잡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운동하시니까도 그 이전에 운동을 했는지 요즘 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또 물어보시는 거죠. 그 운동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것도 있고 근력 운동 하시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러면 근력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노후 준비라는 게 뭐예요? 진짜 자산이 있어야 되죠. 진짜 내가 일하나 또 나오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내 건강 자산은 근육이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허벅지 근육. 이게 우리 에너지 대사의 70%를 쓰거든요. 근데 그 근육이 자꾸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당장 이 근육을 못 만들겠네. 근육을 만들라 치면 이게 관절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운동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운동 진짜 열심히 하죠. 걷는다, 만보를 걷는다, 뭐 스피닝을 한다. 스피닝 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스피닝이 살 빼려고 했다가 강사까지 되는 소비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닝을 한다, 뭐 자전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탄다,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이제 골프 치러 연습장에 간다.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세요? 같이 하는 분 있으세요? 같이 하는 친구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관계도 좀 얘기하고 어떤 운동을 즐기시는지. 그다음에 운동 못 하신다는 분들은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운동을 한다 치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 수영하고 싶어. 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에 뭐 자전거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나가는 거 좋아서 집에서는 하기 싫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운동하는 게 얼마 정도 됐는지 몇 년 정도 됐는지 또 그 운동하면서 뭐가 좋아졌는지 그런 얘기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 보조식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이 죄송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전 많이 봐요. 운동하고 보조식품을 정말 밸런스 있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보조식품에 조금 기울어지시거나 운동에 좀 기울어지시거나
그러세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막 이거 밥 잘 먹고 이러면 되지 이러고 잘 안 챙겨 드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은 건강 관리는 운동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뭐 챙겨 드시는 거는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운동을 못 하시니까 이거 영양은 좀 더 신경 쓰셔야겠다. 그쵸?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이 뭐냐? 근데 보조식품 뭐 왜 먹어야 되지? 보조식품 어떤 거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보조식품 먹을 때 이거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런 분 봤어요. 별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집에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시겠네요. 선물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집에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자기는 꼴보기 싫어서 안 먹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여자분은 이걸 너무너무 이렇게 관심 있어서 이렇게 드시고 싶어 하는데 남편분이 거기에 너무 이제 반기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몰래 숨겨놓고 먹는다. 저희 소비자 중에서는 그래서 몰래 숨겨놓고 먹었어요. 근데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 차에 글로브 박스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지금은 그분도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식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얘기가 잘 진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먹거리 좀 신경을 써요. 그런 거 보조식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천연이 아닌 그런 화학적인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신 거면 그거 풀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섭취하는 보조식품이 있으면 뭐예요? 이러면은 어디 거 그거 되게 좋대.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되게 좋대. 이렇게 하시고 섭취하는 보조식품 중에서 오메가를 먹는다, 유산균을 먹는다, 콜라겐을 먹는다, 뭐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 프로틴을 먹는다 했을 때 그걸 왜 드시는지도 물어보면 좋아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많이 갖춰놓고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지만 소비자님들은 집중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드시고 계시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왜 드시는지. 그러면 내가 머리 두통도 좀 있고 어깨도 결리고 손발이 저려서 오메가를 먹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쵸. 오메가가 그게 특효약이죠. 이러면서 근데 오메가는요. 사실은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꼭 드리는 게 저는 아미 오메가가 아니면 드시지 마세요라고 우리 엄마한테도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기름을 그게 더 좋은 기름이 들어가서 이걸 이제 씻어내고 이렇게 배출시켜 줘야 되는데 오메가가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항산화에 집중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산패된 기름을 먹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오메가 얼마나 오랫동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좀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근데 다음에는 우리 오메가를 드셔보세요. 예를 들면 유산균을 드신다 그러면 타사 제품을 드셨을 경우에 유산균은요 이러저러해요. 예를 들면 뭐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얘기하면서 대장 소장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소장에 관여하는 영양을 흡수하고 면역에 관여하는 그런 락토바실러스가 사실은 락토바실러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근데 거기에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막 교우관계도 좋아가지고 전교 회장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중에서도 그런 애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우리는 예를 들면 걔주는 걔가 1등이 할게 딱 특화된 게 있잖아요. 그런 균들만 모아야지 그냥 이거는 락토바실러스야 이런 게 아니라 아메이는 그런 애들을 딱 정확하게 제할 일을 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걔네들 어벤져스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드셔보시면 좋은데 이제는 우리 아까 변 얘기했잖아요. 근데 개인 변에서 그걸 딱 추출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내가 지금 취약한 부분과 내가 개선돼야 될 부분에 균을 딱 넣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 5월 달에 마이랩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우리 그때 꼭 같이 해봐요.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 얘기를 할 때 여기서 그런 우리 정보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정보 하나씩을 들으면서 와인 뉴트리라이트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걸 권해요 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뭘 드세요? 이거는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 돼지, 닭 이거를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드시는지, 국물로 드시는지, 구워서 드시는지, 어떻게 양념을 많이 해서 드시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꼼꼼하게. 그래서 질문은 진짜로 꼼꼼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아까도 얘기 드렸겠지만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을 때
그 사람의 건강이 내가 좀 좋아져서 삶의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면 나는 진짜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자, 인스턴트 식품도 사실은 햄, 빵, 과자, 라면 이거 주 몇 회 드시는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아이 때문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식 줄 게 없으니까 맨날 빵 사놓지. 과자 없으면 또 애들 막 난리 난다 엄마한테. 이래서 사다 놓고 자기도 한두 개씩 드시고 이렇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예요. 저 보니까 우리 애 때문에 뭐 피자나 치킨을 주 1회씩을 시켜요. 근데 본인은 잘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키면 드시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밑에 연관성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자기가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그 어떤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물어보시면 좋고, 술도 마찬가지고요. 담배, 커피도 뭐 아메리카노로 드시는지 아니면은 달거, 라떼. 사실은 설탕이라는 게 얼마나 나빠요. 근육도 소실시키고 사실은 신경계에도 관여를 하고요. 설탕이라는 게 뼈에도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칼슘도 소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음료수도 마찬가지고 탄산이 준지 아니면은 단계 준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 그다음에 식습관. 양껏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는데 그 양껏도 뭐가 있었을 때 양껏인지 뭐 항상 양껏인지 그리고 양껏도요. 밥으로 양보신 분들도 계세요. 반찬이 좀 짠 걸 좋아하시고 밥을 꼭 한 그릇 반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만감이 느껴져야지 숟가락을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도 이제 꼼꼼히 물어봐 주시고 식사하고 나서 입이 심심할 때가 많다? 이러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 중독, 그 이제 같은 그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염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이 심심할 때가 많다 했을 때 간식 드세요? 어떤 거 드세요?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나 견과류 먹어, 아몬드 씹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위에 있던 빵 과자 같은 걸 드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과일을 꼭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입이 심심할 때 물을 드셔보시는 거에 대해서도 여기 정보를 드릴 수가 있죠. 뇌는요 배고픈 거하고 목마른 거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물을 좀 드셔보시면 그럴 때 드셔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할 때, 탄수화물 의존증일 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러면서 이제 단백질을 권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폭식을 하시는 분한테도 포만감을 좀 줄 수 있는 식이섬유를 좀 더 안내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빨리 먹는다도요. 나 예전에는 밥 숟가락을 셌다 이러셔요. 그런데 지금은 일하는 것 때문에 빨리 먹고 아이들 때문에 빨리 먹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화나 순환, 뇌서 이런 데 문제가 생기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야식 즐기는 거. 그러니까 요 위에 아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서 가족들 때문에 주일에 먹는다 하지만 밑에는 야식 안 즐겨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본인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야식 즐기는데 본인이 먹고 싶어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 어린이 성장 문진을 공부를 하면서 그 사장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선 사장님이. 그럴 때 어린이는 그때 성장을 하느라고 영향을 주고 신경을 쓰지만 본인은요, 어른들의 식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그 가족의 식생활이 변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한테 성장을 했지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잘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외식의 수는 일하는 사람은 밖에서 먹는 점심, 그 다음에 밀키트, 이런 거, 그 다음에 즉석식품들, 이런 거 다 외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밑에 증상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대답을 정확하게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몸은 그 전에 어떤 습관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예지는 지금의 상황이 지금이 나빠져, 지금은 나쁘게 생활하는데도 여기 밑에는 나 괜찮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나마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안 좋으면 향후 그렇게 초래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편두통, 두통도 구분되어야 되고 두통이 있다, 혈압이 있다, 눈이 건조하다 이거는 다 혈액순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에 대한 문제가 그럼 오메가3를 드시면 됩니다. 물을 좀 많이 드세요.만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고혈압이 한 가지 이유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두통이 한 가지 이유로 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이 증상에 대한 것들은요. 사실 이걸 해보면은 이런 거 있죠. 3일
약지어 줄 테니까 3일 먹고 와. 의사 선생님은 답정 3일이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해보면은 어쨌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틴, 더블 X, 그 다음에 오메가3 유산균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럼 문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주 특이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증상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특화된 허브 제품이라든지 그 좀 개선할 수 있는 거를 넣어준다 하더라도 베이스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충분히 그 사람 몸에 흡수가 된다든지 순환이 된다든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충분히 이 위에 걸로 이분은 이래서 부종이 올 수 있겠다. 이분은 이래서 신경이 예민하고 시국 부진이 올 수 있겠다. 이분은 순환에 문제 있구나. 그런 관련된 게 다 걸리네. 그리고 그게 걸려야 되는데 이건 왜 안 걸리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스폰서님이랑 뭐 형제 파트너님들 우리 브리스 시스템으로 공부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답은 기초 제품을 권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집을 짓더라도 위에는 인테리어도 다르게 하고 외관도 다르게 하지만 기초 공사가 되어 있어야지 그 집이 튼튼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거다. 그래서 권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메가3는 좀 더 먹어봤으면 좋겠고 내가 보니까 위 상태는 지금 이렇게 소화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이스티비나 유산균을 먼저 좀 먹어보고 한 달 뒤에 이걸 넣어보자. 내지는 더블 X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양을 좀 적게 해서 적응시켜보자. 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 정도의 컨설팅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진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실은 딥하게 들어가려면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잘 물어주시면은 그분 스스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를 아세요. 그래서 뭐 하나는 먹어야 되겠다는 니즈가 사실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드실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시는 걸로 그분하고 소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그냥 문진을 받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해드려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게 하면은 그분한테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 하나를 권하더라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분이 동의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에게 그냥 건강만이 아니라 삶도 좀 더 이렇게 배럴 라이프스 할 수 있게 우리 사업에 대한 가이드도 잘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